싱크대나 신발장 등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요. 문짝이 틀어지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들이 또 발생합니다. 네. 이 문을 여 닫는 경첩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바로 우리 몸에도 이 경첩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접혔다 또 굽혔다를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관절인데요. 네. 특히 무릎 관절은 무게를 지탱해줄 뿐만이 아니라 앉고 서고 또 뛰고 걷고와 같은 다양한 동작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손상이 생기면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걷는 것이 곧 고통이 되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국민질환이라고도 불리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오늘 네. TV 메디컬 약속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후 대표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 걸음마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직립보행.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다리 구조 덕분. 그 중에서도 무릎 관절이 있어 통증 없이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도 세월 앞에선 무기력하기만 한데. 퇴행성 변화라는 게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고 할 듯이 젊을 때부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앉아서 생활하고 그다음 땅바닥에서 그리고 업어 키우는 문화이기 때문에 특히 퇴행성이 온다면 주로 안쪽 무릎 연골에 오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습관이 안 좋다고 봅니다. 의자나 침대 생활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보이며 건강 100세. 평생 두 발로 걷기 위한 준비.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후 대표원장과 함께한다. 네, 관절은 쓰면 쓸수록 달린다고 하잖아요. 네. 요즘 뭐 100세 시대 평생을 써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도 또 많이들 챙겨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효도 선물로 유명한 게요. 바로 네. 무릎 관절염 치료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으신데요. 실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의 연령층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퇴행성 병변으로 찾는 분의 대부분은 보통 40대 이상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릎 연골 주사라든가 그런 직접적인 시술을 하는 연령대는 보통 50대 중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젊은 층에서 이제 급성 외상으로 인한 인대 손상이나 반월성 연골 파열 등이 있은 친구들은 2차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젊은 나이에서도 퇴행성 변화가 점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활동한다는 건 사실 걷는다는 것과 뭐 같은 말일 텐데요. 그건 우리가 무릎을 사용한다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 같습니다. 그 걷는다는 의미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우리가 사실 걷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많이 걷는 분들은 10,000보 정도 걷는다고 하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면 평생을 걸으면 2억 보에서 3억 보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뭐 자동차도 10년 타면은 딸듯이 사람의 무릎도 딸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딸는 것, 관절염 자체가 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보통 계단을 내려올 때나 뭐 특히 쪼그리고 앉으면 더 하지만 보통 체중의 5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중의 5배면 제가 뭐 한 60kg라고 가정을 하면 네. 300kg 정도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서양식 말고 동양식의 좌식 생활이나 앉아서 하는 문화권은 쪼그리고 앉아서 땅바닥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무릎에 하중을 많이 가고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지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지를 못하지만 그런 게 조금씩 쌓여서 우리 몸을 자꾸 관절을 상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등산을 할 때 특히 이제 내려올 때 하중이 무릎에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 습관 자체에서 자꾸 우리 무릎이 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걸로 인한 통증도 당연한데 퇴행성도 당연한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릎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충격을 흡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무릎을 쓰지 않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뼈를 너무 안 쓰면 안 쓸수록 뼈가 오히려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돌이킬 수 없는 골다공증으로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사용하지 않으면서 오는 불용성 위축이 오기 때문에 적절한
걸음과 운동은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네,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서 가장 큰 관절이 바로 무릎 관절이라고 합니다. 네. 크니까 왠지 좀 튼튼할 건 같은데 속사정은 또 다르다고 하네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고 하는데 이 무릎 관절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자, 무릎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허벅지 밑에 다리 뼈, 그리고 두 개 사이에 쿠션 역할하는 반월상 연골, 그리고 그 두 개의 뼈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제 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림과 같이 이제 위에 게 우리 허벅지 쪽에 있는 이제 대퇴골 쪽에 있는 연골이고 밑에 게 경골 쪽에 있는 연골입니다. 그리고 아래 위에 그 사이에 동그리한 두 개의 반월상 연골이 있고 그리고 무릎을 잡아주는 네 개의 중요한 전방 후방 십자인대와 내측 외측 측부인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흔히 어르신들이 연골 찢어졌다고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연골 찢어지는 거는 우리 위에 관절 연골 사이에 있는 이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가장 흔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월상, 반달 연골이라는 거는 그 자체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 되게 딱딱하고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 미끄러움 정도는 얼음 두 개를 놔놓고 밀었을 때의 보통 10배 정도의 미끄러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반달연골은 우리가 하중에 대해서 관절의 쿠션 역할을 해서 이제 보호를 하는 역할인데 안쪽이 보통 2배, 바깥쪽은 3배 정도의 체중을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쿠션처럼 폭신폭신하게 우리를 이제 보호해주고 하지만 이거의 최대의 우리가 검사를 할 때의 단점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무릎 연골의 숨은 조력자인 반달 연골은 MR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무릎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인대입니다. 우리 무릎은 되게 불안정한 조직입니다. 그냥 뼈 두 개만 덜렁 붙어 있는데 그런 무릎을 또 지켜주는 네 개의 중요한 인대가 전방 후방 십자인대와 내측 외측 측부인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스포츠 손상으로 많이 되는 게 전방 십자인대와 이제 내측 측부인대, 거기에 더불어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는 것을 이제 테러블 트리아드라고 이게 젊은 연령에서도 나타나는 연골 손상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무릎이 아픈 원인은 크게 나누면 외상성, 한마디로 다쳐서 그런 것과 이제 퇴행성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네. 퇴행성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써서 그런 거고 외상성은 다쳐서 그런 겁니다. 다친 것의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스포츠 손상, 십자인대, 측부인대 손상, 그리고 골절 등이 있겠고 퇴행성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반월상 연골이 퇴행성으로 찢어졌다. 그다음 무릎 연골이 벗겨졌다. 또는 뭐 활액막이나 이런 게 증식하는 병이라든가 류마티스 등도 이제 퇴행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통계에 따르자면요, 한국인이 가진 만성 질환 1위가 바로 말씀해 주셨던 무릎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과 또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란 뭐 골관절염이란 말과 똑같은데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관절을 이루는데 아까 중요한 뼈, 그리고 반달 연골, 그리고 인대 등의 손상으로 인해서 무릎에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사용으로 인해서 연골이 벗겨진다든가 해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왼쪽의 그림이 정상적인 관절이고 오른쪽에 게 이제 관절이 상해서 우리 연골 손상이 있고 그리고 뼈하고 뼈 사이에 우리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반월상 연골과 연골 공간이 이제 좁아져 있는 관절 간극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흔히 어르신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심하면 O자 다리도 있고 또 만져보면 뼈가 자꾸 튀어나온다 라고 하는 골극이 있습니다. 이 무릎 보시면은 요 위에 사진은 이제 바깥쪽은 연골이 살아 있는데 안쪽은 연골이 다 벗겨져서 이게 속의 뼈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쪽은 괜찮고 이쪽만 상하냐? 이런 분들도 대부분 지금 엑스레이는 없지만
O자 다리가 있어서 바깥쪽으로 가는 하중보다는 안쪽으로 가는 하중이 더 크기 때문에 안쪽에 이제 연골이 많이 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의 원인은 당연히 모든 병이 그렇듯이 1차적인 그냥 퇴행성이 되어서 원발성이 되는 것과 2차성,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2차성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1차성은 당연히 이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그리고 이제 약간 통통하시거나 이제 많이 써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통증에도 조금 더 민감할 뿐 아니라 허벅지 근력 자체도 남성분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1차적인 관절염이 조금 더 오는 경향이 있고, 2차적 관절염은 제일 많은 건 사실 외상입니다. 외상은 이제 십자인대 파열, 뭐 내측 외측, 바늘상연골 파열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고름 생기는 감염, 무릎에 감염이 생기거나, 우리 흔히 쉽게 얘기하면 엉덩이에 종기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무릎 관절 내에 생겨서 이제 그런 균들이 연골을 한번 쓸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O자 다리라든가 이전에 골절로 인해 뼈가 이상하게 붙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류마티스나 통풍 같은 전신 질환으로 인해 2차적으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제일 쉽게 주위에서 관절염 있으면 제일 먼저 어르신들 얘기하는 게 계단 내려올 때 아프다. 그럼 하지만 내가 앉아서 쉬거나 뭐 자고 놀 때는 괜찮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래 아프고 무릎 안에 아이고 자꾸 뭔가 물이 차이는 것 같다.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무릎 관절 자체가 이제 O자 다리 되면서 심하면은 이제 일상적인 걸음에서도 아이고 자꾸 무릎에 손이 간다.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아 내가 자꾸 일로 신경이 쓰이고 손이 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병원을 가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환자분의 무릎을 만져보고 이제 압통, 통증이 있는 부위를 알아보고 이제 그런 이학적 검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이제 환자분의 관절이 어떤지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누워서 찍는 경우도 있고 서서 찍는 경우도 있는데, 관절염의 정확한 정도를 보려면 서서 찍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만약에 텅 빈 공간을 누워서 찍어도 이 공간이 넓어 보이는 경우가 있듯이 서서 찍어야지 아무것도 진짜 텅 빈 공간이면 좁아져 보이겠죠.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을 먼저 본 다음에 만약에 물이 차 있거나 관절액이 있다라면 이제 물을 뽑아서 다른 혹시나 동반된 질환, 뭐 통풍이라든가 류마티스 등을 확인하고, 만약 류마티스라든가 의심이 되면 또 피 검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진단적인 관절 내시경 검사를 흔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 MR이라는 좋은 첨단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관절경 검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요즘은 관절경 검사를 하는 것도 사실 무릎에다가 이제 상처를 조금이라도 내는 시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정밀 검사는 대부분 MR을 통해서 이제 환자분의 관절 상태라든가 이런 병변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관절염의 정도는 이제 엑스레이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켈그렌 로렌스 그레이드라는 게 있는데 1, 2, 3, 4단계가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 보시다시피 1단계는 거의 퇴행성이 이제 안 보일 정도시고, 2단계 되면은 약간의 이제 간극이 좁아지면서 3단계 되면 조금 더 좁아지고 이제 혓뼈가 자라고, 4단계 되면은 뼈가 거의 이제 엑스레이만 봐도 이분은 아프겠다, 무릎이 뭔가 흔들리는 거, 그다음 무릎 사이에 간격이 너무 많이 좁아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다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거는 체중을 빼야 됩니다. 우리 생활 방식 변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kg를 빼면 무릎에 가는 하중이 5kg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유일하게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중 조절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근력 회복인데, 근력 회복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물에서 걷는 겁니다. 물에서 걸으면은 물의 저항을 통해서 허벅지 근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도수치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무릎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근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소염 진통제라든가 그런 약물 복용을 통해서 관절염을 악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뭐 희루안이라든가 다른 이제 정식 치료 요즘 많은 주사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을 호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에는 가장 간단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재활이 빠르고 이후에 이제 생활도 빨리 할 수 있는 관절경 이제 시술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 줄기세포 시술이라든가 이제 오자다리 절골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는 결국 관절 자체의 손상이 너무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시행하는 보통 인공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 주사 치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이걸 뼈 주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또 너무 자주 맞으면 무릎뼈가 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흔히 얘기하는 뼈 주사는 이제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스테로이드는 사실 되게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염증을 강력하게 제어하는 치료제가 사실 스테로이드인데 네. 만약에 물이 많이 찼거나 염증이 많은 분들한테는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는 사실 명약입니다. 그런 명약이 없습니다. 먹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지만 그런 명약이 없는데 그거를 너무 과사용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주위에 근육이나 연부 조직을 높게 해서 연골을 조금 더 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자주 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는 않고 이제 한 번씩 불편할 때 사용하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주사 치료를 비롯해서 비수술적 치료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네.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여러모로 뭐 내시경 치료가 의료 패러다임을 또 변화시켰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무릎 관절 치료에 있어서도 아마 뭐 내시경 치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이제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입에 내시경하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네. 그것과 똑같이 이제 새끼손가락 반만한 구멍을 통해서 관절 안을 직접 들여다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여다보고 먼저 확인을 하고 뭐 연골이 찢어졌는지 아니면 추벽증후군 같은 게 있는지 뭐 염증이 너무 심한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관절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다른 이물질이라든가 이제 연골 상했는 거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손상된 부분을 뭐 봉합을 할 수도 있고 제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경 검사의 장점은 사실 뭐 제일 알다시피 진단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진단을 함과 동시에 바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고 재원 기간도 짧고 이후에 재활도 아주 적은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사실 합병증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로 그게 합병증이 없으면 의료 비용도 사실 많이 절감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경도 하지만 뭐 당연히 어깨 관절경이나 발목, 예전엔 고관절 관절경, 요즘은 허리 수술도 저는 이제 내시경으로 많이 하는 경향으로 거의 모든 관절에 있어서 관절경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무릎 관절경의 적응증은 이제 가장 흔하게는 사실 스포츠 손상, 이제 운동을 통해서 십자인대라든가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는 관절 내 구조물의 손상이 있는 경우가 또 흔하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반월상 연골 파열 그리고 연골이 완전히 이제 손상이 심한 경우는 줄기세포 시술할 때도 우리 관절경을 통해서 줄기세포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관절 내 골절인 경골, 대퇴골, 허벅지뼈나 밑에 다리뼈, 우리 흔히 촛대뼈 골절에 관절 내 골절에서도 관절경을 통해서 관절을 맞춘 다음에 이제 골절 부위를 유압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경의 적응증은 이제 MR로도 확인되지 않는 환자분의 장기간의 통증입니다.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를 충분히 치료를 했는데도 아파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분은 관절경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적응증이 됩니다. 연골, 흔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물렁뼈의 손상 정도를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고 특히 우리 MR에서 한 번씩 놓칠 수 있는 반월상 연골의 뿌리부, 후각부 파열과 활액막, 이제 염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십자인대 파열도
MRI보다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분 파열 아니면 완전 파열 이런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을 많이 했는 어르신들은 아기를 키우느라고 무릎이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모르고 지내던 분들이 많은데 어르신들 보면 이제 밭일하고 예전에 어르신들 하니까 자꾸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또 상당수는 허리뼈 골절이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우리 무릎도 똑같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을 모르고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연골이 상해서 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십자인대를 다쳤었구나. 아이고 내가 너무 내 몸을 안 아끼고 살았구나라는 분들이 있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분은 이제 연세가 77입니다. 이 사실 한국 나이로 따지면은 적지 않은 나이인데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연골은 어느 정도는 살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르신이 이제 저희가 뒤에서 찍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인데 왼쪽에 비해 오른쪽에 무릎 안쪽이 뭔가 혓뼈가 자랐으면서 바깥쪽 연골에 비해 안쪽이 조금 좁은 엑스레이 소견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MR을 찍어보면 이제 안쪽 바늘상 연골에 파열이 있으면서 여기 안쪽을 보시면 약간 뼈가 뽀얗게 변해 있는데 저게 이제 뼈의 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뼈의 부종이 있다는 말은 아, 뼈가 뭔가 퇴행성이나 배상성으로 아, 이분이 뼈가 멍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분이 아, 연골도 보면 뽀얗게 보이는 저 부분이 연골이 이제 상했는 부분인데 되게 국소적으로 연골이 상했습니다. 아, 이분 왜 이렇게 국소적으로 연골이 상했을까? 이분 무릎 사이에 있는 바늘상 연골이 찢어져서 이 부분을 자꾸 깔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절경을 보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바늘상 연골이 어느 정도 살아있고 아래 위로 관절이 있는 부분인데 자, MRI를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요렇게 잘랐을 때의 사진인데 옆에서 봐도 이제 연골이 이렇게 상했는데 실제 관절경 내에서 보면 연골이 살았는 부분은 너무 깨끗합니다. 연세에 비해서 77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데 중간에 뭔가 우리가 손톱으로 핥힌 흔적처럼 보이는데 이게 오랫동안 무릎 사이 이 바늘상 연골이 계속 야를 상처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갑작스럽게 아프다고 했지만 이렇게 연골이 상한 거는 뭐 한두 달 만에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오래전에 바늘상 연골만 정리하는 관절경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관절 연골이 상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연골이 이제 덜렁덜렁 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은 사실 간단하게 이 연골만 정리해줘도 앞으로의 삶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장이라도 난 듯 아프기 시작한 관절들. 점점 심해지는 통증에 명화 씨는 일상생활이 힘들었다. 무릎은 처음에 안에서 뻐그닥 소리가 나고 뭐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됐어요. 생활하는 데는 많이 불편했고 계단 못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통증 때문에 아파서 무릎을 쭉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니까는 일상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 내원 당시 이미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 하지만 연령을 고려해 김동우 원장은 무릎 관절경 수술을 권했다. 무릎 관절경을 통하여 바늘상 연골의 파열 부위에 이제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초기에 왔을 때의 증상은 쩔뚝거리면서 특히 락킹, 무릎이 이제 턱턱 걸리는 느낌이 가장 심하셨고 이제 걸어 다닐 때 약간 쩔뚝거렸습니다. 그래서 관절경 하에 바늘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구멍 2개만 뚫어서 쉽게 관절경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하며 추후에도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받은 후 차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는 명화 씨의 무릎. 수술을 한 의사도 수술을 받은 환자도
모두가 만족스러운 수준의 결과다. 일단은 통증이 없으니까는 좋아요. 예, 통증이 없으니까 좋고 무릎도 걷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도 재활과 도수는 계속 받고 있어요. 아파서 밤잠을 설치던 지난날. 명화 씨는 이제부터라도 무릎 건강을 아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는 이제 일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관절을 좀 아껴야겠어요. 더 이상 더 이렇게 나빠지지 않고 이 수술 좋은 경과에다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절이 제가 지금 느끼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절실하게 느껴요. 네, 무릎과 어깨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경 수술을 받은 환자 사례 만나봤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 환자분 예후는 어떤 편이신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셔야 될까요? 사실 환자분들이 이제 시술을 하고 가장 좋은 거는 병원 안 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살만하면 이제 점점 약을 안 먹게 되고 예. 내 그냥 이제 약 있다 안 먹을란다 약 먹어야 되나 하지만 이제 무릎에 연골 영양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약은 조금씩 드시는 게 좋은데 난 됐다 그만 약 안 먹을란다 이제 병원 안 와도 안 되나 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예후가 가장 좋은 겁니다. 살만하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분들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사실 허벅지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네.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이런 방법들로 이 연골이 치료는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이 또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줄기세포 치료인데요. 어떤 부분인 건가요? 자, 우리 줄기세포라는 거는 우리 이제 태아에서 나오는 피를 통해서 무엇으로든 분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무릎에다 주입을 해서 원래 있던 유리연골을 섬유연골로 대체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연골로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섬유연골로 흉터처럼 연골로 재생이 되는데 그 연골도 매너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적지만 그걸 통해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줄기세포를 하면 결국 이 관절을 평생 살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사실 뭐 신의료기술로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이제 제품화된 것도 있고 환자분의 골수에서 채취를 해서 이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농축해서 이제 그 부위에다 주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상품화되어서 나오는 카티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보통 2 곱하기 2cm 이상이고 한 연골 손상에서 주로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아니면 뭐 여러 병원에서도 시행하는 카티스템이라는 물질인데 제대어를 채취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품화되어서 나오는 중간엽 줄기세포입니다. 사실 뭐 나온 지는 몇 년 꽤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자를 선택하는 적응증이 아주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너무 심하면은 사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사용하다 인공관절 하는 게 오히려 낫고 보통 줄기세포를 하는 분들은 오자다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휜다리, 우리 흔히 근위경골 절골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분은 이제 줄기세포를 시술했는 경우인데 왼쪽 위에 사진이 이제 연골을 다 벗겨져서 여기에다가 이제 연골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발성 천공술을 통해서 이제 안에서 피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기세포를 치료한 다음에 보통 1년 뒤에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관절경을 시행하면 이제 예후가 좋은 분들은 이렇게 연골이 이제 몰라보기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방금 1년 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연골이 재생되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린다는 보통은 말씀이시죠? 1년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술하고 나서는 한동안은 목발하거나 해서 체중 부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앞서 뭐 설명도 충분히 주셨습니다만 오자 다리라고 일명 오자 다리를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분들 많으신데 네. 뭐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분명 무릎 관절 내지는 연골에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떤 치료를 거치게 되는지 또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휜다리 교정술이라고 하는 근위경골 절골술, 우리 이제 골 변형 교정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동양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자 다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빈도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섰는 다리에서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쫙 펴서 무릎이 이게 붙어야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다리가 벌어지는 그렇죠.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오자 다리인데, 오자 다리가 되면 고관절의 중심과 발목의 중심을 꺾는 선이 무릎이 중심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하중 자체가 바깥쪽은 놀고 안쪽. 안쪽만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야는 배짱이고 야는 이제 개미니까 야만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 연골이 계속 상하고 바깥쪽은 괜찮은 분입니다. 이 오자 다리의 적응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깥쪽 연골이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인대도 괜찮아요. 당연히 앞뒤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서 오자 다리 교정술은 아주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절골술이 사실은 인공관절로 가지 않도록 하는 최근에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골술 했는 분의 케이스를 보면 뭐 55세 여자분이신데 이 좌측 무릎이 이제 불편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오른쪽도 보면 오자 다리가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MR 찍었는 사진을 보면 연골 손상이 있어서 뼈가 이렇게 부어 있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MR을 뒤로 넘기면 이제 뼈 붓기가 조금 더 보이고 바깥쪽 연골은 다행히 괜찮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절골술에 아주 큰 적응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뼈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뼈를 쳐서 바깥쪽은 붙이고 안쪽은 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자 다리 있는 경우를 이제 중심으로 축을 변화가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의 변화가 있으면 키가 조금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일단 휘어진 다리가 반듯하게 되니까 외관상으로도 좋을 것 같고 또 통증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이 휘어진 각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각도가 교정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사실 보험 기준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도 이상의 이제 내반 변형 오자 다리가 있어야지 보험에서 적용이 되고 네. 5도에서 15도 넘어가면은 이제 또 할 수가 없습니다. 15도 넘어가면 이분을 교정을 해도 일자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통통하신 분은 아무래도 예후가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각도는 5도에서 15도 정도로 보시면 되고, 흔히 많이 하는 경우는 한 8도에서 11도 그 사이가 가장 흔합니다. 어떻습니까? O자형 다리하고는 좀 반대되는 경우가 X자형 다리. 내지는 뭐 안짱 다리라고. 그렇지. 그런 경우는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 연골이 손상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오자 다리 교정술을 제대로 못하면은 오히려 X자 다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바깥쪽 연골이 손상이 되어서 안쪽은 정상화되는데 바깥쪽이 아파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를 측정을 할 때 꼭 이렇게 서서 해야 되고, 이후에도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도 환자분을 다리에 우리가 하중이 갔을 때의 각도를 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다리를 꾹 누른 상태에서 다리에 이제 엑시스를 꺼서 이분이 몇 도를 교정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 교정술을 받으면요, 일상생활의 복귀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또 필요한 건가요? 보통은 이제 경쟁적인 스포츠나 이런 거는 몇 달이 걸리지만 네.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은 언제 걸을 수 있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일종의 뼈가 부러진 거를 이제 교정을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뼈가 부러지면 우리 보통 1년 뒤에 핌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한 4주 정도는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이 아무리 튼튼하게 붙여져 있더라도 이게 공간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공간이 내려앉으면 다시 오자 다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뼈의 찐이 나오고 뼈의 안정화가 도모될 때까지 조금 이제 체중 부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재활을 잘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근력이 이제 회복이 빠르고 또 젊으시고 이제 골다공증이 적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휜다리를 바로 세우는 이런 수술과 또 인공관절 수술하고는 이게 분야가 좀 다른 분야로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예. 제가 환자분들한테 옵션을 드릴 때 환자분 이 무릎을 살릴까요? 아니면 바꿀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이 O자 다리를 선택을 하시면 무조건 이 다리는 평생 쓰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관절은 한마디로 새로 태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이 O자 다리는 내 무릎을 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인공관절 관련해서도 환자 사례 중심으로 직접 준비해 오셨다고요? 자,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관절을 새롭게 인공관절 치환을 해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만 없다라면 사실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걸어 다니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다리만 들 수 있을 정도의 하지 근력만 있다면 편안하게 저는 어르신들한테 한 며칠 있으면 축구하러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이렇게 허벅지뼈와 밑에 촛대뼈를 이제 간극을 정확하게 두 개를 유지한 다음에 대체물을 넣고 그 사이에 관절 연골이 해당하는 새로운 관절 대체물을 삽입하는 3개의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69세의 이제 남자분으로 이제 양쪽 모두 이제 관절이 내측이 아주 심하고 이제 골격도 있어서 이제 O자 다리를 보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양무릎 모두 인공관절을 시행했던 분으로 이제 O자 다리도 어느 정도 이제 교정이 되어서 뭐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외래를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경과 관찰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성수 씨의 무릎에는 인공관절이 이식되어 있다. 수술 전에는 그 통증이 상당했다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양쪽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파스도 바르고 도수 치료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운동도 하고 했었는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던 그에게 무릎 통증은 사소한 불편함에 불과했고 김동우 원장을 만났을 땐 무릎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 뒤였다. 완전히 한쪽, 특히 오른쪽 다리가 보면 완전 O자 다리로 내측 이제 근위 경골, 한마디로 무릎뼈가 안쪽이 완전 녹았습니다. 이전에 타 병원에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셨던 분으로 이제 거의 다리 길이가 맞지 않아서 쩔뚝거리면서 뭐 일상생활이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듯한 김성수 씨의 무릎.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안쪽에 금속 메탈 블럭을 이용해서 안쪽을 어느 정도 보충한 다음에 이제 스템이라는 이제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로드를 이용해서 인공관절을 통해서 현재 외래 통원 치료 중인 환자로 뭐 너무나도 저런 환자 보면 의사가 됐다는 게 뿌듯합니다. 인공관절 이식 후 오히려 가벼워진 발걸음. 수술 전엔 걱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무척이나 만족한다고. 통증이 없어져 버렸고 지금 걷는데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계단을 오르내려도 문제점이 없고 O다리가 첫째 굽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변형된 다리가 일자로 쭉 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 병원에서 하는 치료, 물리치료, 도수, 재활운동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리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받은 환자 사례 만나봤는데요. 네. 이 인공관절에 수명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미뤄뒀다가 나중에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더 악화되기 전에 미리 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닐 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걸 인공관절 최후의 수단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최후의 수단 맞습니다. 최후의 수단은 맞는데 네. 너무 오래되면 이게 뭐 똑같은 인공관절이라도 뭐 스템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블럭 같은 걸 넣어서 수술 자체를 뭐 환자분은 똑같겠지만 저희가 하는 게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기로는 15년, 20년인데
그거는 뭐 사용하기에 따라도 다른데 저처럼 뭐 수술을 하는 사람에 따라도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요. 네. 정상관절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운동 범위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요즘은 인공관절 자체의 이제 기구 자체도 되게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사람 손도 좋아지지만 기구도 좋아져서 거의 관절 운동 범위는 거의 정상화 비슷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수술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어떤 관리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무조건 근력 회복입니다. 운동 범위, 가동 범위는 대부분 괜찮으십니다. 그 사람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뭐 퇴원할 때쯤 되면은 보통 100도 이상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허벅지 근력은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오히려 괜찮았던 분들이 그게 더 느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았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괜찮은 분들은 더 괜찮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네. 안 괜찮은 분들은 더 괜찮아져야 됩니다. 병원 자꾸 오라 하는 이유도 근력 키우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려고 오라는 겁니다. 네. 그냥 뭐 이래 걸어가는 거 조금 따끔하게 아프고 가는 연골이 닳았다 하면서 참 연골 주사를 3번이나 맞았어요. 아이래 걸어다니면 아픈데 한참 서가지고 뭐 이래 서가지고 하다가 오래 서시면 그래 좀 안 좋아해가지고 이래 그럼 소파에 앉았거든요. 저는 뭐 평상시에 주로 저 도로 강가에 가가지고 하루 저녁에 한 8천 내지 뭐 10,000보 정도씩 걷습니다. 관절이 좋아진다 하면은 그 부근에 근육이 발달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 강화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죠. 뼈가 약한 골다공증 환자도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 그리고 극복 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 역시나 마지막 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골다공증 있으신 분도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분 중에 골다공증 없는 분은 없습니다. 사실. 네.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인공관절을 할 수 없는 적응증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인공관절을 할 때 아무래도 뼈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이제 스템이라든가 인공관절 치환물을 넣을 때 뼈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있지만 그런 거를 사전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술전에 모든 걸 체크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갑니다. 그 밖에 궁금증은 약손 상담실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평소 높은 굽을 신는 것도 아닌데 걸을 때 자꾸 무릎이 구부려집니다. 어떨 때는 무릎에 힘이 약간 빠지기도 하고요. 아플 때도 있는데요. 벌써부터 퇴행성 관절염이 온 걸까요? 어떻습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라고 여겨지시나요? 50대 여자분이 무릎이 자꾸 구부러진다. 네. 지금 그냥 이제 환자분을 직접 제가 만지지 않아서는 정확치는 않지만 크게 걱정되어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씩 선천적으로 무릎이 과신전, 무릎이 너무 펴지거나 살짝 구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하중이 이제 일정하게 되지가 않고 분배 자체가 이제 약간은 남들과는 다른데 이거 자체가 퇴행성 병변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이분 같은 경우는 걱정되어 보이진 않고 오히려 일부러 이런 분들은 무릎을 펴서 이제 걸어 다니는 연습을 하거나 오히려 까치발 같은 걸 통해서 근력을 운동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측 무릎 통증으로 MRI 검사를 했는데 퇴행성 관절염 및 연골 연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한 편은 아니라는데 현재 열기와 부기가 좀 있고 걸을 때 아파서 다리를 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운동을 병행을 하시더라도 좀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운동을 뭐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여기에서는 익하고 여기에서는 역한데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아주 혼돈이 큽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골연화증이 있고 지금 열기도 있고 붓기가 있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시행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제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소도구,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누워서 고무밴드 2개를 끼워서 다리를 한쪽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 하중으로 들어 올리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항하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네. 위로 하는 거를 12개를 한 세트로 하고 옆으로 돌아 누워서 옆으로 드는 거 한 세트 12개, 거꾸로 누워서 엉덩이, 함스트링 근육 운동을 12개 한 세트씩 이런 식으로 세 사이클을 운동을 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80이신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술이 두렵다고 하셔서 미루다 보니 현재 무릎을 굽히기 힘들어서 잘 걷지도 못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나이가 가장 염려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80이라고 하시는데요. 연세가 80이시면은 아무래도 뼈도 골다공증도 심할 테고 네. 이제 다른 지병이 있는지를 일단 살펴봐야 네. 됩니다. 뭐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뇌졸중이라든가 심장 같은 질환의 유무를 살펴봐야 되고 또 드시는 약이 뭔지 네. 그리고 골다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제 시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무릎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자, 끝으로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꿀팁들 좀 전해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쉽게 우리가 무릎을 걷고 운동하고 생활하고 하는데 그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과격한 운동이라 너무 오랫동안의 뭐 등산이라든가 운동은 좀 피하는 게 좋으시고 아무래도 뭐 적절한 휴식을 해야 되고 이제 쪼그려 앉는다든가 이런 일상적인 활동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을 줄여 주셔야 됩니다. 호리호리하신 분들도 무릎이 아프다면 살을 빼고 대신에 그 살을 뺏는 것만큼 지방이 빠지고 근육은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수영입니다. 수영 중에서도 이제 자유형이 사실 이제 운동에는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듯이 근육을 키움으로 인해서 관절이 약간은 상해 있어도 잘 생활하고 뭐 주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평생 내 연골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 우리가 통증이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감정인데 그 주관적인 감정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라면 진료를 한번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팁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또 가장 저비용 고효율일 것 같은 게 체중 감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kg으로 인해서 한 서너 배 이상의 하중을 더 덜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무릎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조절 꼭 하셔야겠습니다. 네, 어떻게 관리하고 또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릎 관절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100세 시대까지 당당히 걸어가셔야죠.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우 대표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